자, 18페이지 펴보세요. 자, 오늘은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양기자의 원미동 시인하고 별개로 고전 소설 오늘은 할 거니까 자, 확인해 보시고. 자,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로 소설은 저번 시간에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라 했다, 그제? 오늘 할 거는 소설 구성의 3요소다. 1, 2, 3번 확인해 볼까? 구성의 3요소가 뭐?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인물을 영어로 뭐라 했는지 보세요. 인물을 영어로 뭐라 해놨노? 캐릭터라고 해놨지. 캐릭터의 원래 뜻은 성격이란 뜻이다. 쉽게 말하면 성격화된 인물이 제시된다는 소리야. 이거는 나중에 찾아봐라.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서 정리해라. 모르면은 문생하고 했을 때 필기했을 거니까 그것도 확인해 정리해 두시고, 각각이 어떤 인물들인지 알고 있어야 돼.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온다.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은 각각 어떤 인물 유형군인지 확인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일단 고전 소설을 할 거니까 고전 소설은 보통 이래 동글뱅이 친 아들이 고전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아들이다. 주동 반동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지? 원선징악이 보통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형적 인물은 틀에 박힌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얼굴에 칼집 있고 막 목 굵고 검은 양복 입고 다니면 조폭 느낌이 나잖아, 그지? 그런 게 전형적 인물이라 생각하면 된다. 평면적 인물은 면이 한 개다, 그지? 성격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심청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효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지? 춘향이는 지조절개 갖고 있는 아고,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을 저래 부르는데 용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다음 2번에 사건 나오는데, 사건은 이것도 영어로 알아놓자. 인물은 캐릭터라 있고 인물만 적혀있고 왜 사건하고 배경은 영어로 안 적어놨노? 이게 우리나라 작생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 수입한 이론이라서 영어도 같이 알아놔. 사건을 소설에서는 이벤트라고 부른다. 배경은 세팅이라고 부른다. surroundings, environment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소설학 용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쌤이 대학원 때 그 현대문학, 현대소설을 전공을 했거든. 내가 현대소설 전공자인데, 근데 현대소설을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어. 나 현대소설 전문가인데 1960년대 현대소설 전공을 했는데 그 뒤로는 가르칠 기회가 없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왼편의 날개 부부가 스토리와 플롯이란 말 보이지? 쌤 오늘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나중에 그거는 필기한 거 확인 그걸로 해라. 스토리 그 두 개만 적어봐. 스토리와 플롯 위에다 이렇게 적어봐. 스토리는 시간의 흐름이다. 스토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돼? 주의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다른 말로 뭐라 돼? 소설에서. 그거는 시에서 추보시 구성이 됐고, 소설에서 힌트는 칠판에 있다. 칠판에 있다. 평면적 구성이라고 한다. 반대말은 뭐겠어? 입체적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하고 같은 말이겠지? 평면적 구성 반대말이 입체적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은 다른 말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했다, 그제? 자, 스토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이는 게 스토리야.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스토리라고. 플롯은 뭐? 인과가 있다. 인과의 흐름이다. 인과적 구성을 가리킨다. 플롯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해. 인과적 구성이다. 그래서 쌤이 예전에 가르쳐준 도 있었는데 흔히 우리 복선이라고 말하잖아. 복선을 영어로 언더플롯이라고 해. 플롯 아래에 깔아놓는 걸 복선이라 불러.
그러니까 보통은 복선이 제시되면 반드시 주인공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포영화에 자주 나와. 문을 열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열어야 되잖아. 그 열어갖고 죽지. 뒤돌아보지 마라 하면 안 뒤돌아봐야 되는데 뒤돌아봐서 돌이 된단 말이야. 그제? 소나기에서 소녀가 죽은 이유는 보라색 꽃을 좋아해서 죽는단 말이다. 보라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선의 기능도 같이 알아봅니다. 얘는 언더 플롯이라 그러는데 플롯 아래에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어원상으로 이해하면 너가 쉽게 이해가 되겠지. 혹은 뭐 다른 말로는 더블 라인이라고도 해. 라인을 두 개로 친다고. 그래서 복선이야. 됐어? 얘는 반드시 뭐 필연성이 전제다. 반드시 그렇게 돼. 복선이 깔려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 보라색을 좋아하면 죽어야만 해. 빨간색을 좋아하면 살아야만 해. 이해됐니? 어제 문쌤이 꿈을 꿨는데 돼지한테 내가 물리는 걸 봤대. 그래서 자기가 도와준다고 자기도 돼지에 또 물렸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복권을 사랬거든 2장. 나도 물고 니도 물렸으니까 안 샀어. 될 것 같아 왠지. 돼지 꿈이잖아. 배경은 여러 가지 있지. 시간적 배경도 있고 심리적 배경도 있고 상징적 배경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전 소설은 배경이 딱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지. 보통 그거는 알아놓자. 저 19페이지에다가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배경이 공간적 배경 19쪽 페라에 일반적으로는 고전 소설의 배경은 중국이거나 비현실적 배경이 많다. 중국이거나 보통 왜 그러냐면 왕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 죽일랑 말랑 할 때. 우리 예전에 월왕전 같은 거 할 때도 봤는데 그럼 역적으로 몰릴 수 있겠지. 왕을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살랐고 배경을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다. 자, 이 소설은 제목 먼저 확인해보자. 20페이지 상사동기라고 돼 있지. 20페이지 제목 보니까 지문 겁나 긴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수능은 절대 이렇게 길게는 못 낸다. 근데 수특이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놨는데 자 볼게요. 상사동기 옆에다 적어. 이 작품 제목을 다른 말로 영영전이라고 돼. 여기 보면 여자의 이름이 영영이다. 영영이는 궁녀거든. 진사와 궁녀와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야. 운영전 같은 거는 본 적 있지? 운영전 같은 소설은 그것도 궁녀랑 진사가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결국 둘 다 죽잖아요, 그지? 영영전은 운영전 때문에 지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운영전이 비극적 결말이면 얘는 둘이 사랑을 이루어. 얘는 행복한 결말이다. 운영전하고 무조건 공통점, 차이점 물을 수도 있다. 작가가 같다라는 주장도 있어.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운영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그래서 지은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징을 좀 적을게. 내가 출제위원이면 영영전을 만약에 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보기로 운영전을 낼 거야. 두 개의 차이점 구별하게. 너는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겠지. 운영전은 비극, 얘는 해피엔딩이다. 궁녀랑 사랑을 이룬다. 근데 아까 전에 운영전에서는 진사랑 김진사랑 운영이가 둘 다 죽는다 했잖아. 영영전에서는 둘이 사랑을 이룬다 했잖아. 어떻게 이루게? 궁녀는 왕의 여잔데
어떻게 사랑을 이루게? 왕을 죽여. 이 소설에서는 대박이지. 왕이 죽으면 궁녀는 풀려날까 이가. 그러니까 궁녀랑 진사랑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로 끝이 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바로 제시문 볼게. 참고로 모의고사에는 이 영영전이라는 소설이 2번 출제됐다. 2008년하고 2020년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는데 누구 중3 때네. 2020년이니까 그죠? 중3 때 2020년 6월 9일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은 따로 편집해서 줄 테니까 고래 풀어보고 아니면 선생님 밴드로 올려놓을게. 내가 작업을 작품별로 해놓고 그거 미리 풀어봐도 되잖아. 그러면 수업하고 이전에 수업했던 것 내가 한 번에 다 올려놓으면 너가 작품마다 골라갖고 풀어봐. 패드로 받아고 풀어도 되고. 내가 이거 개념학습까지만 유튜브 올릴 거야. 그리고 뒤에 거 적용학습부터는 링크를 따로 보내줄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밴드에 내가 링크를 올리면 그것만 내가 보면 되잖아. 밴드는 학원 애들밖에 없으니까. 자, 앞부분 줄거리 확인해보자. 소문난 풍류랑 김생은 똥을빼기 치고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 나왔지? 김생. 참고로 생이라고 붙는 거는 사람 이름 아니다. 보통은 이제 진사 앞에 진사 대신에 붙이는 그 상투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김생도 있고 너 이생규장전 배울 때는 이생도 있었잖아, 그지? 홍생, 이생 뭐 이래서 한다. 성씨만 잘 기억해라.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회산군의 시녀 누구? 묶어. 김생이랑 영영. 하트 표시해.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다. 여기 첫눈에 반하지. 왕자 회산군의 시녀 영영이 했으니까 이 회산군이 뒤에 가면 죽는단 말이야. 됐나? 그녀를 사모하던 중 영영의 이모를 통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린다. 영영의 이모는 네모로 표시하고 밑으로 끄집어내라. 영영의 이모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여기서 조력자 역할을 해. 어떤 조력자겠노? 김생이랑 영영이랑 이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됐지? 줄거리를 통해서는 항상 인물 간의 관계 정리하락했습니다.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한 자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오가 돼도 끝내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도 바보처럼 꼼짝없고 앉아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파리 같았다.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있지.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서술상 특징으로 맞는 말인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필기가 거의 없다. 여기는 내용이 뻔한 내용이라서. 견디다 못한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들보를 치면서 노파를 불러 말했다. 이 노파가 누구?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영영의 이모다. 묶어놔라. 갑자기 할매가 나왔잖아. 노파가 누구지 이러면 안 돼. 줄거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같은 사람인가 알아놓으셔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고 근심 쌓인 애는 끊어지려. 애란 말처럼 애타게 기다린다. 애 이런 말 자주 나오죠. 이게 원래 창자다. 뱃속에 있는 창자. 애타게 기다리면 어떻게 기다린 거고? 창자가 탈 정도로 기다린다. 이해됐지? 그럼 절실함이 느껴지지? 많은 행인이 지나가도 영아가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 영영이가 내 희망은 끊어진 게 아니었어. 노파가 위로하며 말했다. 지성이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한자성어다. 도련님께서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잠시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왔다. 무슨 귀신 같노? 김생이 놀라서 보니 바로 영영이었다.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기뻐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지? 영영이가? 영영이 집으로 들어서려대 대문 앞 버드나무 아래에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가의 서늘한 그늘 아래는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영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짐짓 영영을 꾸짖어 말했다.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온나.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겠나?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라.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해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네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 네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다. 너는 안으로 들어와 빨리 술상을 차려 도련님께 한 잔 올리는 게 좋겠다. 부모님 제사를 지냈다는 걸로 봐서 영영이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제? 그래서 궁녀가 됐겠지?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이 반쯤 취할 쯤에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다.
술에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럼 술의 역할이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겠지. 낭자도 들어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 여기에 들른 것이오. 영령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대하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영령한테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커서 세상의 정리가 어떤지 모를 거다.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게 예의라는 건 알지 않느냐. 이에 영령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다. 여기까지 보니까 영령이는 김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 불쾌한 듯하게 보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전소설은 새로운 이야기 없다. 뻔한 이야기야. 일반적인 이야기. 자, 뒤에 20페이지. 지문이 겁나 깁니다. 모의고사 이거 나오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거의 한 장이지. 두 바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지? 중략 부분 줄거리. 두 사람은 회상꾼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거기 현관 맺히네.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이 중에 뭐고? 회상꾼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서 인연을 맺는데 오전문에서 인연을 맺는단 말은 그거다. 야동 나오는 그런 얘기다. 이거지. 모험적인 사람이다. 모험적이지. 저거 집도 아니잖아. 너무 집에 들어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이 영상 나가도 되나?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그렇다고만. 찍고 있어. 몰라 나. 아씨 불러 처리해야 되겠다. 인연을 맺지만 영령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김승은 몇 년간 공부를 하여 뭐한다? 장원급제하제. 여기서부터 너가 모르는 한자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정리해놓고 쌤이 요렇게 사진도 넣어놨거든. 이해해놓고 이렇게 사진 보고 확인해래. 얼마나 노력이 가상하노. 아유. 3일 동안 육아에서, 자 육아가 뭐냐면 조선시대 그 자원급제한 합격자들이 시가행진을 카퍼레이드 하는 거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지. 육아 카퍼레이드다. 합격자들 금메달 따면 일하잖아.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요거야. 요거 옛날에 자원급제하면 막 녹색 이런 옷 입고 위에 모자에다가 요렇게 길게 뭐 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행차하는 장면이다. 손에는 뭐로 된 홀? 상아로 된 홀이라고 해놨는데 상아가 뭔지는 알지? 코끼리 어금니 요걸로 만든 홀이란 게 쉽게 말하면 장신구 같은 거다. 응?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상아홀이 있고 나무로 된 홀이 있거든. 상아홀은 1품부터 4품까지 벼슬은 상아홀을 갖고 있어. 하여튼 좋은 벼슬을 얻게 된다 이 말에 자원급제를 했으니까. 앞에서는 두 개의 일상이 인도하고 해가리는 우산이다.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이하고 좌우에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향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군인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봤다. 이 뭐한 거고? 출세한 거지. 이건 통째로 묶어놔 4줄. 다 뭔 내용이고? 육아 장면을 뭐한 거야? 묘사한 거다. 그제? 김생의 육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중이다. 서술상 특징으로 출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김생은 또 술 취하지. 임마이는 왜 계속 술 처먹고 있노? 앞에서도 노파랑 술 먹더만 또 술 먹고 취했지.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이 걸턴데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자, 그것도 가로로 묶어. 갑자기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뜨는 온갖 꽃과 초목들의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그것도 가로로 묶어. 여기까지. 이것도 묘사하고 있지. 김생이 술 취해서 본 집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그리듯이. 왜 그럴까? 왜 하필 이 집이 눈에 띄었을까?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온다. 김생이 누구 집이냐 물으니 곧 회상군 댁이라 하였다. 거기 현관弁칠합니다. 김생이 누구 집이냐 물으니 곧 회상군 댁. 아까 영령이는 회상군 댁의 그거였지. 궁녀였잖아. 하필 육아행진 때 본 집이 그것도 눈에 띈 집이 회상군 댁의 집이야. 이런 걸 뭐? 보통 영령전은 우연성은 잘 없는데 이 부분은 우연성과 관계된 부분이 돼. 우연히 봤는데 그 집이 회상꾼 집이지. 우연성이라고. 이거는 고전소설 읽을 때는 반드시 요거 확인하는 습관까지 전기성, 우연성, 서술자 개입 이거 나올 때마다 정리하면서 보셔야 된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없다 이 말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영전 같은 경우는 전기성 자체가 없어. 이거는 막 신선 날아대고 막 이런 거잖아. 하늘 날아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고전 소설과의 차이점이니까 구별을 잘 하시더라. 그리고 최근 소설은 이런 거 잘 나온대. 전기성, 우연성 구별하지 않는 이 구별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잘 봅니다. 김생은 문득 옛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침지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마 마음고고 연기하고 있지? 일부러 자빠졌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자 구용꾼들이 저자처럼 몰려들었다. 저자는 시장이다. 시장에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대.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 체크합니다.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묻잖아. 부모가 죽어도 왕이 죽어도 이렇게 했어. 3년 상을 치루제. 무덤 옆에 운막지 놓고 3년 상을 치러 3년 동안 그 옆에서 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단 말은 이제 더 추모를 안 해도 되겠지. 궁인들은 이제 막 뭘 벗은 상태? 상복을 이제 벗은 상태야. 궁녀들이. 됐어요?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해 김생을 부축해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부인을 배교로 삼아 누이게 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지러지 깨어나지 못한 듯 누워있었다. 이윽고 광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일에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노비를 다 펼쳐 보였다. 광대 제주가 보고 싶어서 얘들 집안에 들인 거다. 그제?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름을 긋고 지켜봤는데 거의 수십 명이나 됐다. 그러나 영영이는 없었어.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면 지금 술이 안 취한 거 알겠지? 일부러 아까 연기에서는 자빠라진 거다. 그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 다시 들어가 눈물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 한 낭자가 누구겠어? 영영이겠지?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그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런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게 그지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어두워지려고 했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는 놀란 척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꾸라치고 있지? 다 알고 있으면서 궁중에 늙은 노빈 장획이란 자가 달려 아랬다. 회상꾼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하지. 연기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정확히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해 영영에게 차를 갖고 오라고 명령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에게 됐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며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거의 뭐 007 작전이다. 그지? 이때 김생은 편지를 주어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이 뒷내용은 안 봐도 뭐겠어? 이렇게 이어지겠지. 둘이 사랑이 이어지는 내용. 왜? 회산군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플롯이 뭐라대? 인과적 구성이랬잖아. 둘이 해피엔딩을 이루는 원인은 뭔데? 회산군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됐나? 잘 봐. 얘가 뭐라고? 얘가 비문을 하고 따지면 얘가 결론이잖아. 인과적 구성이랬지. P가 뭐? 회산군이 죽어서 그런단 말이야. 회산군이 죽어서 그런단 말이야. 이해됐어? 플롯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연적인 소설들은 플롯이 없다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고전 소설이 일반적으로 근현대 소설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야.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우연적이라서 그래.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1번 문제 윗글에 대해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 기대감과 불안감. 됐나? 정답의 근거는 밑줄로 확인해라. 니은, 이상한 분위기 감지 밑줄. 디귿, 광대들의 제주보다 김생에게 더 큰 관심. 가로치고 거꾸로 됐지? 김생보다 광대들의 제주에 관심이 있었지. 그동안 상 치른다고 무료했잖아. 힘들어했었잖아. 정말 찌질한 문제다. 그제? 앞뒤만 바꾸는 문제입니다. 디귿이 틀렸네. 리을, 오랫동안 제외했으면서도 감격을 감추어야 했었다. 그래서 편지 떨어뜨리고 주 담고 한단 말이야. 그지?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적절히 고쳐 쓴 거는 앞뒤 바꾸면 된다. 2번 A, B에 대한 이해.
A도 술이었고 B도 뭐고? B는 차네. 술하고 차 둘 다 뭐? A에서 술은 노파의 정성이고 B의 차는 목마를까봐 갖다 바치는 거다, 그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A, B에 대한 이해. 공통점을 물어봤네, 그지? 소재 기능을 묻는 문제다. 근데 수능은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는데 너무 단순해, 문제가. 3번. 김생은 사랑을 이루기에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하듯이 말하는 인물? 연기하듯이. 연기를 하듯이 말하는 인물. 아까 전에도 자꾸라진 척 했잖아, 술에 취해서. 이게 다네. 참, 미치겠다.